네, 뭐 기본적인 의학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학 통계 그리고 발생률, 유병률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 발생률과 유병률입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건 인시던스, 그러니까 얼마나 발생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발런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얼마나 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의 뇌졸중 환자는 이전까지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고혈압 환자 10,000명에서 2018명 20명의 뇌졸중 환자가 새로 발생을 했어요. 자, 2018년의 인시던스, 2018년의 발생률은 네, 10,000명 중에 20명이 되겠죠. 결국은 이 인시던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새롭게 생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2018년에 어떤 유병률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탈이니까 30에 20을 더하면은 50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적인 의의를 보면 이 유병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시던스 곱하기 듀레이션, 결국은 시간이라는 팩터가 더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성 질환은 당연히 유병률이 높겠죠. 오래도록 병을 가지고 있고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근데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같이 급성 질환의 경우에는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거의 같습니다. 걸려도 금방 나아버리고요. 또 새롭게 걸리고, 즉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유병률이 낮아지면 좋은 것입니까? 자, 유병률이 크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상황들은 매우 질환이 심각해서 다 죽어버려요. 이 병에 걸리면. 그렇다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숫자는 오히려 적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질환이 매우 경과가 짧습니다. 걸리면은 대부분 며칠 내에 나아요. 그렇다면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병률은 매우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시던스와 프레발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방과 치료의 어떤 함수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다면 인시던스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유병률도 떨어지겠죠. 새로운 치료법이 생겼어요. 인시던스는 네, 치료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병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치료를 했으니까. 위험 요인 제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방적인 부분이죠. 위험 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인시던스와 프레벌런스 전부 다 떨어지게 되고요. 전염병 환자를 격리를 한다. 네.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격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결국은 인시던스와 프레벌런스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 생존율이 향상된다면 인시던스는 차이가 없겠고 프레벌런스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오드레시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드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배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배율의 비율이 되겠네요.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렵지만 이것을 줄여서 O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수인데 그게 이제 상대적인 위험도 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제일 좋은 것은 무엇과 무엇의 연관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흡연했을 때 폐암 걸린 사람, 네, 그리고 비흡연과 폐암 안 걸린 사람. 자, 그렇다면 C분의 A는 무엇입니까? 네, 흡연하지 않은 사람 중에 폐암 걸린 사람, 그리고 흡연한 사람 중에 폐암 걸린 사람의 비율이 되겠죠.
D분의 B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흡연하지 않았는데 폐암 안 걸린 사람, 흡연했는데 폐암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이 되겠죠. 즉, 이 비율과 이 비율을 나눈 것, 즉 BC분의 AD가 바로 오드 레시오가 되겠습니다. 이 오드 레시오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비흡연해서 폐암 안 걸린 사람보다 흡연해서 폐암 걸린 사람이 몇 배 정도 더 위험하냐, 이것이 바로 릴레이티브 리스크, 상대적인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에큐러시와 프레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확도와 정밀도. 네, 이것은 검사 결과가 중구난방이네요. 그럼 정확도도 떨어지고 정밀도도 떨어지는 것이다. 네, 한 군데 모이기는 모였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죠. 그렇다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정밀도는 높은 것입니다. 네, 이것은 중간에는 모여 있지만 좀 더 모여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정확도는 비슷할지 몰라도 정밀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검사는 바로 이 정확도와 정밀도가 모두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있습니다. 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구할 때는 바로 이 검사와 질병과의 관계를 보기에는 가장 적절합니다. 네, 질병이 있을 때 테스트가 양성이 나온 것, 이거 이제 트루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질병이 없는데 검사가 음성이 나온 것이 트루 네거티브가 되겠죠. 반대는 다 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시티비티를 이야기를 할 때 트루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부분의 트루 포지티브, 즉 무엇입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들 총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이것이 바로 민감도의 개념입니다. 그럼 특이도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 음성이 나온 사람이 스페시피시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가 있는데요. 양성 예측도는 검사가 다 양성이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포지티브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음성 예측도는 검사가 둘 다 음성인 사람 중에 진짜 음성인 사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이 표 자체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컷오프 밸류가 되겠거든요. 이 컷오프 밸류라고 하는 것은 트루 네거티브가 있고요, 트루 포지티브가 있어요. 즉 이쪽은 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질병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A라는 구간 먼저 생각해 볼까요? A라는 구간에 있으면 트루 포지티브가 완전히 다 배제가 되겠죠. 이 검사 결과가 트루 포지티브가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된다. 그렇다면 센시티비티가 100%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의 이쪽이라고,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C선을 볼까요? C선을 보면 트루 네거티브가 완전히 다 빠지죠. 즉 100% 스페시피시티가 되겠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100% 센시티비티와 100% 스페시피시티를 둘 다 보일 수 있는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중간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컷오프, 제일 정확하다, 액큐레이트 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B라는 선을 한번 잘 봐볼까요? 진짜 네거티브 중에 이 부분이 양성이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false 네거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루 포지티브 중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양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정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진단의 컷오프 밸류를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센시티비티가 중요한 검사라고 한다면 컷오프 밸류를 B에서 A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만약에 스페시피시티가 중요한 검사다라고 한다면 B를 C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이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선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자들을 배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상적인 의의를 볼까요? 민감도가 높은 검사는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양성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99, 100%가 된다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성이 다 나오겠죠. 무엇에 유리합니까? 네, 선별 검사에 유리합니다.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2차 검사나 확진 검사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선별 검사에서 질병이 있는데도 빠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검사는 무엇에 유리합니까? 확진 검사에 유리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코비드 테스트 확진 검사는 RT-PCR입니다. 근데 검사에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이에 신속 검사인 이 키트를 긴급 승인해서 수가를 신설하였다. 이게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온 내용이죠. 벌써 이게 1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즉, 확진 검사는 RT-PCR인데, 긴급 검사는 패스트, 뭐 이런 검사 키트를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별 검사로 의미가 있겠고요. 이것은 확진 검사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무엇이 높겠습니까? 센시티비티가 높겠죠. 이 검사는 무엇이 높겠습니까? 스페시피시티가 높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진단 검사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